가에서는 부분적분을 설명했고 나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하거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설명한 게 되게 뜬금없다. 일단 3-1번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차함수 gx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생전 보도 못한 이상한 내용 정리를 얘기하거든. 다음과 같은 녀석이 성립해요.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들어있으면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때 gx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fx하고 fx의 값은 a 대입하면 빵이고 b 대입하면 빵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차함수 gx의 값을 먼저 주로 구하냐? 이게 등식을 성립한다고 하네. 관찰해보면은 여기 있는 녀석은 지금 fx고 여기 있는 거는 fx의 이기도함수고 제시문에서 얘기한 건 부분적분을 얘기했고 그럼 부분적분과 뭔가 관련돼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gx라는 이차함수가 누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ln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적분을 어떻게 하지? 외우고는 있지만 적분할 때 lnx 어떻게 적분했지? 부분적분하는데 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했어? 네, 숫자 1이 생략돼 있다고 적분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녀석의 값은 왼쪽에 있는 좌변값에는 gx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gx가 갑자기 등장해. 그렇다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2를 생략한 게 혹시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원래 함수하고 이계도 함수의 관계잖아. 그럼 이것도 부분적분을 하다 보면 차근차근 이게 1이라고 하는 걸 적분한 게 g'x고 g'x의 값을 적분한 게 gx지 않을까라고 유추해봤어. 그래서 나의 현재 바램은 gx라는 이차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1 나오는 이차함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고 있어. 그럼 g'x의 값은 요걸 미분한 g'x의 값은 x 플러스 c 이런 녀석이 되겠네? 그 다음 이 녀석의 값을 적분한 gx의 값은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면 어떨까? 아직은 아무 정보도 없고 이미 2차 함수가 f한테 a를 대입한 빵이고 f한테 b 대입한 빵이기만 하면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한다고 하니까 이걸 성립하게끔 하는 gx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중인 거지 지금. 그 중에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고 유추해보고 있는 중이야. 마치 로그 함수 접근할 때 1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fx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u'의 값을 1이라고 생각하고 v의 값을 fx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분하기 위해서 얘는 x, 이 녀석의 값은 f'x. 그럼 적분했더니 xfx한테 a하고 b의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이걸 줬나 보다. 어차피 a 대입한 것도 빵, b 대입한 것도 빵이니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x, f'x인 거니? 근데 이게 조금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계획은 g'x의 값을 가지고 gx의 값을 지금 구할 계획인데 우리가 부분적분할 때는 적분상수의 값이 없어도 정적분의 값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적분상수를 쓸 필요가 없는데 요 녀석의 값은 내가 x라고 안 쓰고 gx라고 써야지만 g'x라고 써야지만 이 녀석의 값이 g'x라고 인식하고 이를 g'x를 적분한 게 g'x를 인식해야지만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좀 이따 이럴 계획이거든. 난 gx가 있는 식을 만들 계획이거든.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 x라고 쓰지 않고 g'x f'x라고 쓸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어차피 앞에 있는 값은 빵이고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지금은 u'의 값이 g'x, v의 값이 f'x 적분했더니 gx 미분했더니 이건가요? 그러면은 gx f'x한테는 a의 값을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a부터 b까지 gx f'x라고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지금 가정한 상태에서 이러지 않을까를 유추해 본 상태에서 확인해 봤더니 좌변에는 이 값이고 우변에는 이 값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어떤 의미의 함수가 있다 할지라도. 맞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f가 있든지 간에 얘는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었는데 그 등호가 성립하는 이차함수 gx를 이제 정확히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거에 좌변 있는 것 같아. 우변도 있는 것 같아.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하고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잖아.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게 사라져야 되나? 그럼 이게 사라지기 위해선 사라지면은 등호를 만족하는 gx가 될 건데 요 값이 gb f'b 빼기 ga f'a인가? 요게 빵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게 빵이 나와주면은 만족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서 gx의 값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는 임의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f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나 봐. f는 그 어떤 함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 녀석의 값은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얘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밑줄 친 녀석이 제 아무리 바뀌어도 GA하고 GB의 값이 빵이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이 값은 빵 나오는 거네? 납득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GX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2분의 1이고 x-a하고 x-b가 인수인 함수란 얘기니?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던 녀석의 값에서 느닷없이 gx가 등장했으니까 이계도 함수의 값이 1이지 않을까? 를 유추해서 생각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많은 애들은 시작을 할 수 없어. 이건 경험을 통해서 배워봐야지만 실마리를 살릴 수 있거든? 나중에 유사 문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했던 학교 논술 문제들이 몇 군데가 있어. 그래서 경험치에 따라서 나중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방금 전에 구한 gx의 값이 최고차항계수 2분의 1이고 a 대입한 빵, b 대입한 빵 나오면 방금 전에 gx. 그럼 방금 전에 거 못 풀면은 다음 전에 시작도 못 하는 거네. 그 gx의 값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의 2번 미분이 가능하고 이계도 함수의 값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말이 없다. 여기 있는 표현이 제시문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잖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없어. 지금은 이 말이 없어. 그죠?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려면
3-1에 있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려면 이건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gx의 값이 그 gx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있어야지만 이게 등호가 성립할 거거든? 그치? 이 말이 있어야지만 아까 했던 그거 있잖아. 아까 전에 뭐 우리 fx 있지 않았었냐? 이거 지웠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약간 발생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좌변의 정적분해값이랑 우변의 정적분해값이 어? 느닷없이 뭐 이런 게 생긴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그지? 그러면 얘는 이거랑 똑같이 생겼고 얘는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느닷없이 이게 지금 생겼거든? 그리고 빠진 내용은 지금 요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뭔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밑줄 친 녀석의 값이 뭐냐? 이게 뭐 같아? 누구의 넓이 같아? 청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범위에 있는 넓이잖아. 그럼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뭐의 넓이려나? 밑줄 친 녀석은 함수 fx가 있을 때 a하고 b 사이의 넓이 구할 때 저렇게 구하나? 사다리꼴 넓이? 맞아요? 윗변 fa, 아랫변 fb, 높이 b-a 나누기 2. 딱 보면 사다리꼴 넓이잖아. 그럼 사다리꼴 넓이랑 관련돼 있어. 사다리꼴 넓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똑같다고 하는 거는 이 조건이 있을 때만 똑같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이런 조건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난 이런 조건이 생기게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A 대입에서 빵 나오고 B 대입에서 빵 나오는 녀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g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x-a, x-b라고 하는 녀석이잖아. 근데 gx는 지금 이 녀석인데 우변에 있는 녀석의 값이 a부터 b까지 그 gx하고 지금은 a 대입에서 빵인 녀석 아닌 것 같은데? b 대입에서 빵인 게 아닌 fx잖아. 이렇게 써있는 녀석의 값은 얘랑 똑같은 게 아니고 뭔가 더해져야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정적분의 형태로 생각해 보자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뭘 정적분한 거지? 방금 전에 했잖아. 그래, 직선 어떤 직선? A, FA하고 B, F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밑에는 넓이야? 그럼 이걸 정적분으로 바꿔서 쓰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지 우리 예상할 수 있겠네. 답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갈피를 잡아야지 서술을 할 테니까. 밑줄 친 녀석의 정체는 이 직선을 적분한 거라서 이 직선을 구하면 되겠네. 그 직선이 기울기가 b-a분의 fb-fa가 기울기 x-a 플러스 fa, a,fa를 지나는 선인가? 이 선의 a하고 b 사이 넓이인 거지. 그러면 이제 무엇을 검토해 볼 거냐면 우변값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해.
즉 우변값은 A부터 B까지 B-A분의 FB-FA X-A 플러스 FA 더하기 GX F 더블 프라임 X DX 이게 지금 우변값이죠. 그럼 이거 전체를 뭐라고 잡고 나서 생각해 볼까? 이거 전체? 나의 바램은 지금 요게 있거든? 지금 아까 이 내용이 빠져 있잖아. 이 내용은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뭔가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어떤 변화를 주면 가능하려나? 치환해서 새로운 함수를 잡으려고 하거든. 치환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 만약에 F라고 안 쓰고 H라고 쓴다고 해볼까? H라고 쓴다면 H가 A 대입한 빵, B 대입한 빵이었을 때 A부터 B까지 HX라고 한 녀석과 A부터 B까지 GX 요 녀석의 값은 아이고야 H라고 써야 되지. 이런 관계를 만족하지. 만약에 H한테 A 대입하고 H한테 B 대입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좀 이렇게 좀 하고 싶거든? 뭐를 H라고 취하면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H라고? H의 값을 fx 더하기 b-a분의 fb -fa x-a 플러스 fa라고 쓰면 되려나? 이렇게 쓰면은 a를 갖다 대입하면 뭐 나와? a를 대입하면은 EFA가 나와버리냐? 아, 나 A 대입하면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A 대입하면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H로 잡아서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의 목적은 치환해서 풀고 싶거든? 근데 A를 대입해서 빵 나오고 B 대입해서 빵 나오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빼기? 빼기면 A 대입하면 빵 나오니? 그러니까 여기를 빼기로 안 썼구나. fx에서 직선을 뺀 거. 이러면 A 대입하면 빵 나오나? B 대입했을 때 빵 나오는지 궁금하다. B 대입하게 되면 B-A, B-A 지워지고 FB-FA -FA FB 지워지고 FA도 지워지니? 이렇게 놨더니 되네? 선생님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냐면 어떤 임의 함수가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그런데 어떤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a, fa, b, fb. 그때 fx에서 직선을 뺀 녀석의 값을 새로운 함수로 잡았다는 얘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거를 지금 h라고 치환하게 되면 h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a 대입한 빵, b 대입한 빵인 구조를 만든 거지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함수 h를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a 대입에서 빵 나오고 b 대입에서 빵 나오고.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은 h 프라임 x f 프라임 x 빼기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녀석은 이건 지금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인데 이건 원래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이야? 이게 성립했을 때 gx의 값을 이용해서 gx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gx야?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하지? 이게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잡고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hx d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요거 그럼 따로 쓸 수 있냐?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게 3-2에서 문제가 고른 좌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지금 뺀 녀석의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 이게 2분의 fa 플러스 fb b-a랑 똑같다고 이게? 직선 밑에 넓이? 우변은 누구야? 이거의 좌변 우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의 우변은 a부터 b까지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f를 2번 미분하나 h를 2번 미분하나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 두 개 값은 서로 같은 값이네요? 같은 값이니까 이것만 이항해주면은 우리가 찾는 답이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문제의 조건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f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힌트는 요게 사각형의 넓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조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라는 얘기네. 시간은 엄청 많아. 시간은 120분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거든? 어느 학교 시험 뭐든지 간에 차근차근 힌트를 찾으세요. 문제에서. 자,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뜬금없이 정적분의 값이 어떤 숫자 사이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적분의 값은 진짜 뜬금없다.
이 정적분이 어느 범위 사이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잖아. 뭐 어떻게 구해 갑자기 느닷없이? 이 문제의 형태가 지금 3-1번 풀어서 3-2번을 풀고 또 3-2번을 통해서 3-3번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쌤은 지금 이 녀석의 값을 확인해 보려고 해. 뭘 확인해 보려고 하냐면 3-2에서 우리가 방금 이게 성립하는 걸 보였잖아. 그럼 이 녀석의 값을 fx라고 인식해 볼 생각이거든? 그럼 이게 fx고 gx의 값은 우리 아까 구했던 그 함수 있잖아. 이 gx의 값 2분의 1 x-b라며. 그래서 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잠시 fx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0부터 1까지 좌변값은 지금 이게 좌변값인데 여기다 쓰는 녀석의 값은 2분의 f한테 지금 빵 대입하면 누구냐? 1대입하면 누구야? b-a 값 자체가 1인 거니?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빵부터 1까지 gx가 2분의 1 x-a x-b f에 대한 이기도함수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f 도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f의 도함수의 값은 속미분했더니 이기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했더니 그럼 이기도함수의 값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네? 그 녀석의 값을 여기 이기도함수한테 대입했습니다. 뭔가 관련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착착 들어맞아 지금. 그지?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이 값이 누군지 궁금했어. 2분의 1 더하기 2 루트 2분의 1이니?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값을 제거해주면 이거 2항에서 제거해주면 이거 2항해주면은 내가 지금 이 쓰는 녀석의 값은 문제에 쓰는 게 아니거든? 생각하는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 써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씨 뭐 하나 잘못 썼다. 아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이 값이 네모잖아. 네모의 값은 이거 2항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는 정적분에서 셋 다 빼주면 여기서 이거 빼주면 빵인가? 여기서 이거 빼주면 누구야? 내가 이걸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모의 값의 범위가 필요해. 네모의 값의 범위가 필요한데 이건 다항함수, 이거 지수함수, 이 정적분의 값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값을 구할 거라고 한다면 못해. 이거 적분 못해. 하지만 0과 120분의 7 사이 있다는 건 얘기할 수 있대. 왜 그럴까? 왼쪽에 있는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부호가 뭐야? 0과 1 사이에서 부호가 양수네. x-1 두 개 있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양수거든? 함수값이 항상 양수인 녀석이야. 양수인 녀석을 0부터 1까지 전부 적분한 녀석의 값은 당연히 양수 나오겠지. 얘는 부호가 뭐야? 0과 1 사이에서? 얘도 양수야? 근데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범위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지금. 그럼 범위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녀석은 정적분 다항함수니까 정적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적분할 때 치환적분해야 되잖아. 이 중에 누구를 갖다가 치환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함수의 값은 증가의 함수에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0부터 1까지에서 증가의 감소에 감소하지 지수의 값이 음수니까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빵 대입한 게 누구야? 빵 대입한 게 1이야?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값은 0과 1 사이에서 1보다는 작은 거네? 근데 여기 0 있는 거 보니까 누구보다 큰지는 별로 관심 없나 봐. 지수의 값은 원래 양수값이니?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녀석으로서 정적분한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써놓은 것 같아. 그럼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 작은지의 포인트가 1이랑 앞에 거의 정적분의 값을 곱한 것 같아.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니는 서술할 때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새끼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건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챈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 여기서부터 출발 이거는 답에 미리 쓰면 안 돼. 네모의 값이 0부터 1까지 다항함수를 적분한 거? 전개를 못 하겠는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2분의 1은 끄집어내주고 전개했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서 적분한 것보다는 1보다 작은 녀석을 곱해야 적분한 게 더 작은 거지. 이 녀석의 값을 더 작거나 같다고 하면서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1까지 곱한 녀석의 값이 120분의 7이 나오면 딱 그거 보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 곱하지 않은 이 녀석의 값이 60분의 1인 걸 60분의 7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적분했습니다.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60으로 통분했어. 60분의 몇이야? 12, 15, 20, 30? 10에서 3을 뺐으니까 7? 아이씨, 왜 이겼네. 별거 없네. 이제 기재를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까지 쓸 필요 없고요. 이 값이 60분의 7이어서 거기다 2분의 1 곱한 120분의 7보다 작아야 돼서 그래서 이 녀석이 성립합니다. 이걸 더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위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2022년도 오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째고서 문자를 보냈네. 자, 이날의 5점 문제입니다. 문제는 좀 특이하네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대우법, 삼단론법, 수학적 귀납법. 이건 귀륙법을 사용하려고 하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거죠. 양수인값에 대해서는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뻔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만 얘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1번 문제가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의 값이 30분의 1보다 커나왔습니다. S라는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써있다. 그러니까 x하고 y의 값은 당연히 양수겠죠?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이 부동식을 만족합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걸 만족합니다. 그런데 S라는 집합에는 30보다 커나 같은 원소는 최대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나요? S라는 집합 속에는 몇 개나 30보다 큰 숫자가 존재할까? 그거를 유추해 보세요. 그러면 왜 얘는 귀류법을 먼저 언급했을까? 귀류법 가지고 보여주는 게 최선이란 얘기네. 그럼 뭘 귀류법으로 보여줘? 많지 않은 값지. 둘 다 30보다 큰 숫자면 안 되나 보지. 둘 중에 하나만 30보다 큰 모양이지. 아무튼 난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나는 30보다 큰 숫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하나밖에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지금. 근데 30보다 큰 숫자가 하나만 있어도 이 분홍을 만족할 수 있냐? x하고 y에 뭘 집어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60하고 2하고 대입해볼까? 이게 몇이야 이게? 60분의 음수야? 네, 거꾸로 빼야 되지. 2분의 1에서 60분의 1을 빼게 되면은 60분의 몇이야? 29? 60보다 큰 숫자 하나, 아니 30보다 큰 숫자 하나, 30보다 작은 숫자 하나면 그게 30분의 1보다 큰 거 맞지? 그런데 30보다 큰 녀석의 값이 두 개 있으면 30보다 큰 숫자 대충 35, 더 쉽게 하자. 40, 60. 그럼 120분의 앞에 거 3, 뒤에 거 2, 120분의 1? 그럼 30분의 1보다 작아져 버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이미 알아. 둘 다 30보다 큰 숫자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최대 몇 개까지 30보다 큰 숫자가 있느냐에 대해서 유추해보자면은 한 개까지인지 느낌이 와.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서술할지는 귀류법을 사용하라는 것 같고. 그럼 귀류법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x라는 숫자하고 y라는 숫자가 둘 다 3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둘 다 3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만. 둘 다 30보다 컸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둘 다 3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서 이걸 만족하는 두 개의 숫자가 모두 3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서 하나 이항해볼까? 대소관계가 30분의 1이 큰 거야? x분의 1이 큰 거야? 30분의 1이 더 커? 이게 가능해? 뭐가 모순이야? 30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30분의 1을 더하기 양수의 값으로 표현한 녀석보다는 얘가 큰 게 모순된 상황이야? 그럼 모순된 상황은 이게 성립하려면 y분의 1 값이 음수인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y가 양수기 때문에 모순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정했던 둘 다 30보다 크다라는 가정 자체는 잘못된 거네. 그럼 둘 다 30보다 큰 게 잘못됐으니 둘 중에 하나는 30보다 크고 둘 중에 하나는 30보다 작은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 맺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 한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한 개 정도 예시를 들으면 되겠다. 아까 우리 60하고 2 가지고 우리 예시 들었잖아. 그런 것처럼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속하는 숫자 1, 2, 3, 4 해서 K까지가 이 집합의 원소래. 그런데 1부터 K까지 모든 이웃하는 숫자들을 S란 집합에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 수직선상의 1, 0,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과 2분의 1은 요만큼 떨어져 있고 1과 3분의 1은 요만큼 떨어져 있고 1과 4분의 1은 더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런데 이웃하는 것들은 1과 2분의 1, 2분의 1하고 3분의 1, 3분의 1하고 4분의 1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는 거지. 내가 누구까지 S란 집합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값이 3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걸 만족해야지만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2라고 2분의 1 이웃하고 2분의 1하고 3분의 1 이웃하고 3분의 1하고 4분의 1 이웃하는데 이 사이의 간격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 선생님이 S라는 집합을 만약에 이렇다고 논다면 S의 집합이 원소가 1, 2, 3, 4라고 한다면 누구를 확인할 거냐면은 요거 두 개를 확인해서 요거 두 개만 30분의 1보다 크면은 모든 값은 다 30분의 1보다 큰 거지. 근데 이것만 당장 차이값을 확인해도 차이값이 누구야? 12분의 1은 30분의 1보다 큰 거니? 그럼 대충 몇 가지 해보는 게 좋겠어? 누구 대 2번 게 정확히 30분의 1이야. 네. 딱 여기까지 이걸 만족하는데 6분의 1 빼기 7분의 1은 42분의 1이어서 30분의 1보다 작은 거니? 그럼 S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K값의 최대값은 뭐라고 답할 건데? 6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작성해? 답을? 숫자를 가지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6은 맞춰서 답은 맞췄어. 점수의 배점은 8점이래. 어떤 놈은 8점 받을 거 어떤 놈은 2점 받고 그럴 것 같은데 답을 똑같이 맞춰도? 뭐라고 서술하면 좋을까? 그렇지. 마지막 숫자가 K니까 쌤은 어차피 이 차이값들 중에 제일 작은 차이값은 K라는 숫자고 K-라는 숫자의 차이값이 제일 작은 차이값인데 이 녀석의 값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게 최선이겠네. 그럼 곱해주면은 분자의 값은 1, 30을 곱해주면 좌변이 30, 우변값은 K 곱하기 K-3니? 결국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값으로 설명하는 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이너스 5부터 K는 6까지인가요? K값의 최대값은 6이라고 이렇게 기술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넘겨 짚어본 다음에 문자로 풀기. 자, 그 다음은 S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소가 제일 많으려면 S란 집합은 일단 이웃한 숫자 중에 작은 숫자들 중에 1, 2, 3, 4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원소가 많으려면은 6까지는 쭉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6분의 1 빼기 누군가 분의 1 있잖아. 그 녀석의 값이 30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30분의 5? 30분의 5에서 30분의 1 뺐더니
30분의 4? 15분의 2? 그럼 15보다는 2y가 커야 되는 거니? 그 말은 6이라는 숫자가 원소로 존재하면 이 부등식 때문에 3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숫자 y는 7이면 안 되는 거네? 그럼 누가 들어있는 건 괜찮아? 네, 8이 있는 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8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의 값이 30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진짜 산수 못하겠는데 통분하면 분모가 몇이냐? 120? 120분의 15배? 4배? 11? 11분의 11y? 그럼 120보다 11y가 커야 돼? 그럼 8이 원소였으면 그 다음 원소는 누구여야 돼? 이제 살짝 괴로운데 이제 11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30분의 1 330분의 30 빼기 11 좀 해봐. 19? 오른쪽은 19, 19y 330보다는 19y가 커야 돼. 그래서 y가 뭐야? 19 곱하기 18을 해보면 8, 9, 72, 8, 1은 8 이게 342냐? 근데 여기서 19를 빼게 되면 17배를 하면 19를 빼게 되면 330보다 작아? 그러면 19가 18번 있어야 돼? 그러면 18이 있어야 되겠네? 방금 18이 들어갔으니까 18 다음 숫자를 찾으려고요. 최소공배수가 누구야? 540? 270? 540? 270? 270? 여기다 몇 빼야 되는데? 나 산수지구에서 헤맬 수가, 환장하겠네. 540으로 해, 그냥. 540분에, 얘는 몇 빼야 돼? 30배? 30 빼기 18. 12? 이걸 약분하면 되지, 뭐. 약분하면 너 누구야? 약분하지 마. 이 녀석의 값이 12y? 그러면은 540인데 12로 이제 약분할까? 뭘로 약분해? 6으로? 6으로 했더니 90? 45? 맞아요? 그러면 46? 맞아요? (30보다) 큰 숫자는 몇 개 있어야 되니까?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닥치닥치 이렇게 밀려가지고 숫자를 붙여놨을 때가 최대인가요? 그때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몇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걸 선생님은 방금 전에 제일 작은 녀석부터 순서대로 일어나는 걸 말로 잘 서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문자로 풀어야 돼. 문자로 풀 수 있어. 어떻게? 분수함수의 그래프로 y는 하고 정리해서 분수함수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까다로워서 그냥 숫자 대입해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극한하고 정적분의 값이랑 새로운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부등식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가 곱해진 거의 정적분의 값에 대해서 한 녀석은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구한 다음에 gx가 만약에 x축 위에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gx의 정적분한테 fx의 최소값을 곱한 것과
gx의 정적분의 최대값을 곱한 거 사이에 이 정적분이 있다고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하지만 gx의 그림이 x축 밑에 있다고 한다면 gx를 정적분한 거 음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최대값을 곱한 게 최소값이고 최소값을 곱한 게 최대값이라고 하네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n을 곱한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 an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럼 an에는 두 개의 함수가 섞여져 있는 거네. 절대값 함수와 x분의 1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두 함수 중에 한 녀석의 값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고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적분을 하겠다고? 그럼 먼저 누구를 fx라고 잡을 건데? fx의 값을 사인으로 잡으면 범위가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잖아. 그러면은 홀짝이 상관이 없지. n값이 홀짝에 상관없이 사인의 값은 2분의 파이만큼의 간격에 적분한 값이 항상 뭔데? 1.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이 함수 자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했으나 아까? 이것 자체는 적분할 게 아니라 이 녀석의 값은 무조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인가 이 함수는? 그리고 궁금한 거는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의 값을 적분한 이게 gx에 해당하는 건가 보다. 그럼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어떤 범위 사이는지를 알려면 이 정적분한테 빵을 곱해준 녀석부터 이 정적분한테 1을 곱해준 녀석 사이 있겠네요? 그럼 이 정적분 값을 구해야 되겠네. 1도 아니지 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아닌데? 헐. 큰일 났다? 이거 맞아? 맞나? 나누기인가? 빼했더니 나누기고 나누기의 값이 어차피 1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n을 곱해주라며. n을 곱하면 빵. n을 곱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 지수로 n이 올라가?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극한값이 누군데? 1 플러스 빵의 무한대승이니까 이게 자연상수? ln 자연상수니까 1 돼버려? 아씨 뭔가 이상한데? 0부터 1까지면 값을 구한 게 아니잖아. 아씨 뭔가 이상한데? 뭘 잘못했지? 나는 범위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한 극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제시문에서 얘기한 건 A하고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사인의 그림은 최소값은 빵, 최대값 1 맞는데? gx의 값을 x분의 1이라고 인식 잘 했는데? 근데 범위값이 안 나오니까 다르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걸 다르게 어떻게 풀어? 반대로 해볼까? 함수 fx의 값을
x분의 1이라고 인지한다면 지금 범위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fx의 값을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범위값을 구했더니 n 플러스 1파이분의 1의 값이 최소값인가? 최대값은 n파이분의 1입니다. 함수를 바꿨습니다. 이제 적분하려는 대상은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적분할 거죠.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은 누구야? 2인가? 이된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범위가 뭐란 얘기야? n 플러스 1 파이분의 2부터 이러니까 나오네. 여기다 지금 n을 곱하라고 했나요? 양쪽 옆에 거의 극한값은 파이분의 2? 리미트 하나만 쓸게요. 귀찮아서. 니네 쓸 때 다 써야 돼.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은 파이분의 2가 나왔습니다. 함수를 교대해서 풀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방금 전에 이 값이 2인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확실히 아는 거잖아. 그런데 조금 문제가 좀 생긴다. 두 번째 문제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 코사인의 절대값이 없어. 코사인의 절대값이 없다 보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는 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가 짝수 파이? 만약에 이 녀석의 값이 짝수로서 2k 파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2k 플러스 1파이고 여기가 지금 2k 플러스 2파이인 거니? 오이씨,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치?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인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 이 녀석도 지금 제시문에 있는 걸 이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비행값을 구한 다음에 n제곱을 곱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항상 양수인 거? 항상 양수인 녀석과 항상 음수인 걸로 구분하자고? 그리고 코사인을 따로 적분하고? 애매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적분하려는 녀석의 값은 일단 그렇다면 fx의 값을 x제곱분의 1에 놓자고? 그럼 이거의 범위의 값은 잠시 보류. 함수 gx라는 녀석의 값을 코사인 x로 인식했다면 문제는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우리가 지금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코사인 그림을.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적분해야 되는데 코사인의 그림이 항상 양수인 게 아니잖아. 항상 양수였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게 항상 양수인 게 아니네, 코사인이. 큰일 났네. 이 범위에서 항상 양수인 게 아니야. 항상 음수인 것도 아니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반대로 fx를 코사인에 두고 x제곱분을 적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fx의 값을 코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야?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x제곱분의 1을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x분의 1? 이건 항상 양수? 그럼 이 녀석의 값은 n파이를 대입한 걸 먼저 쓰자. n파이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파이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범위의 값이 애매하네. bn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뭐야? 이거 항상 양수값이어서 통분도 해줘볼까? 통분했더니 뭐야? n 곱하기 n 플러스 1 파이분의 이거 통분한 녀석의 값은 분자값이 1인가? 분자값이 1인데 이거는 그런데 마이너스를 곱한 게 최소인가? 플러스를 곱한 게 최대인가? 여기다 뭘 곱하래? n제곱을 곱하래? 그럼 극한값이 뭐가 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나와버려? 이건 아니네. 우린 값을 구하고 싶은데 범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아까 같은 시행착오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구야. 얘 같은 경우에 n파이부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를 따로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의 값이 n값이 짝이든 홀이든지 간에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요게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이 값은 항상 뭐란 얘기야? 항상 0이란 얘기야? 뭘 그지 같냐? 항상 0인 녀석한테 이거의 범위에 있는 값은 뭐야 이게? n 플러스 1 파이분의 n 플러스 1 이거 전체 제곱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n파이 제곱분의 1까지? 이거 두 개 곱할 거지. 그럼 빵부터 빵까지야? 그럼 곱한 거 그냥 빵이잖아. 빵한테 n제곱을 곱하면 0.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0이란 얘기네? 고민이 필요 없네? 이건 특정값이 나왔네. 아까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였는데 실은 극한값이 빵이란 얘기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an이라고 하는 값한테 n 곱하기 n 플러스를 곱한 녀석 빼기 f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 나오도록 하는 다항식 fx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 an 지웠나 내가? 아이씨 지웠네. 기억 안 나. an 오씨 an은 큰일 났네. 아이씨 지웠는데. 뭐였지?
n 플러스 1파이분의 2 부터 n파이분의 2까지였나 아까? 야, 이게 an이었는데 an 값한테 뭘 곱하라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라고?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 an이라고 하는 세값은 파이분의 2n부터 파이분의 2n 플러스 1까지야? 요 사이 있는 값이라고? 그럼 n이 무한대로 오면 이건 뭐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버려? 다항식도 보통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양수기만 하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은 내가 범위값으로 샌드위치 구동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fn 값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첫 번째, 두 번째 10점, 10점 받았으니까 15점은 포기도 합격하겠다. 앞에 1번 맞췄으면.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잖아. 얘도 n이 짝이냐 우리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n이라는 숫자가 짝이면 플러스? n값이 홀이면 마이너스? 맞아요? 그렇다면은 n이라는 값 대신에 2k일 때하고 2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나 말이 됐을까? 자, 그렇다면 지금 원래 우리가 구했던 1번에서 구했던 an 값한테 n 곱하기 n 플러스를 곱해봤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서 해결 방법이 없어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시도할 차례고,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n이라는 값이 짝수면 어떻게 되지? n값이 짝수면 분자의 값이 플러스라고? n값이 홀수면 분자가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떨까? n값이 홀이면 마이너스를 사인에다 곱해야 되고 n값이 짝이면 플러스 1을 사인에다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n승이라고 하는 걸 수열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n승을 앞에다 썼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부분적분하면은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부분적분하면 이게 나오는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분 1인가요? 그럼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분했더니 마이너스의 n승 곱한 게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 n파이 n 플러스 1파이,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죠. 뺀 녀석의 값이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 지금 곱한 녀석의 값 이거? 그럼 이 범위에 적분해야 되잖아. 요거 곱해가지고 이 범위에 적분한 녀석의 값 그냥 비했냐?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여기다가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이것부터 계산하고 나서 대입하자. n 플러스 1파이를 갖다가 코사인한테 대입하게 되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야 돼 지금? n이라는 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앞에 마이너스의 2k 승은 1 n 플러스 1파이면은 홀수파이잖아. n값한테 이거 대입했으니까 홀수의 값을 코사인한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부호는 플러스네. 그 다음에 n파이를 갖다 대입하면 코사인 값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n파이분의 1을 빼야 돼. 그럼 플러스 n파이분의 1인가?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의 n, 이건 어차피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이제 bn이 나오는 거니? 되는 거 맞아요? bn한테 n제곱 곱한 극한값이 뭐였다고? 0이었다고? 느낌이 오는데? 이게 통분하면 누군데? n 곱하기 n 플러스 1 파이분의 2n 플러스 1? 오, 나는 지금 fx 누군지 알 것 같은데? fx 누구게?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n값은 2k 플러스 1이었을 때는 아이 헷갈려 2k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거 짝수파이 짝수파이면 코사인 값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파이분의 1 근데 앞에 이게 홀수승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부호는 플러스야? 그럼 지금도 앞에 건 이렇게 돼? 홀수 대입했던 이거 마이너스 1 내가 지금 홀수 대입했으니까 홀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n파이분의 1을 빼야 돼. 플러스 n파이분의 1을 빼야 되는데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n파이분의 1을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n파이분의 1은 똑같아요. 홀짝 상관없네. 그 뒤에 있는 거 그냥 bn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 곱하고 싶다고?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곱하고 싶다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이거 통분한 녀석의 값이 이걸 곱해주면은 파이분의 2n 플러스 1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bn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n제곱 곱하기 bn의 극한값이 빵이지 않았어? n제곱 곱하기 bn의 값이 3-2에서 빵이었으면 이것도 빵일까? 어차피 분모의 2차식 아까 뭐 n제곱 뭐 곱했을 때 분자가 빵이 돼서 빵이었잖아. 이것도 빵일 것 같은데? 아깝게 있었으면 같이 보면서 얘기 줄 텐데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이것 자체가 식이 파이분의 2n 플러스 1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근데 빵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며. 그럼 fn 값이 누구란 얘기야? 파이분의 2n 플러스 1이 나와서 그냥 수거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였다는 얘기네. 따라서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파이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1차함수였던 거네.
납득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문제 풀면 되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세연이 이기집애가 이나대라고 오늘 쨌대. 저 놀러 가놓고. 3차 함수 fx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팽이동하면은 이렇게 쓸 겁니다. 최고 참계수의 값이 1인 임의의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이렇게 된 기함수의 그래프를 평이동한 그림입니다. 일단 3-1번은 나라고 하는 제시문에선 분명히 함수의 값은 여기다 a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임의의 함수가 3-1에서 이런 함수의 값은 누구를 평행이동한 건가요? 이걸 평행이동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때 a의 값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a는 암산 가능한 것 같은데? a 누구야? 암산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이걸 평행이동하게 되면 x-p의 세제곱 마이너스 ax-p 플러스 q p만큼 q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최고차하고 2차항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게 누구의 삼승이야? x-1을 삼승했을 때가 마이너스 6x제곱 아니야? 이거 삼승인 게 누군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이 누구니? 이건가? 그럼 12x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9x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안에 a가 3인 거 뻔히 안해 지금. 이거 암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술을 할 때는 암산해서 쓰면 안 되겠죠? 나는 답이 A가 3인 거 뻔히 아는데 이거 전개해서 항등식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항등식으로 풀면 P값도 Q값도 다 구할 수 있겠네. A만 구하는 게 아니라 P는 2인 거 이미 알지 지금? 선생님 항등식 풀기 싫어서 더 이상 안 풉니다. 3-2번 문제가 어떤 의미의 3차 함수하고 직선 두 개가 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최고참 계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군데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랑 접하는 점이 왼쪽, 마이너스 x랑 접하는 점이 오른쪽인 거죠? 난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n이고 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도록 하는 x가 필요합니다.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n 마이너스 1이니? 근데 이렇게 풀면 개빡치잖아. 이렇게 풀면 개빡치니까 이 녀석의 값을 잠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의 값은 양수겠죠? 왼쪽 점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오른쪽 점이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겠네? 근데 이 점 좌표, y좌표 누군 줄 아니? 이 점 y좌표가 누구예요? 네, 직선 위는 3참수한테 대입하면 개빡칠 건데 이 점인가요? 마이너스 알파 대입한 건 누구라고요? 알파 플러스 하라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산수하세요 그런 얘기네? 두 점에 변곡점 대칭이니까 변곡점 대칭이니까 변곡점 원점이라고? 변곡점 좌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지금? 네. 자, 이제 열방식 풀려고요. 알파 대입에서 알파 대입했습니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 아니지 3이 왜 나와?
m알파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m알파 플러스 n의 값은 알파 플러스 r라고 두 개 더하면 2n 값이 4? n 값은 2네. 이제 n 값이 2였을 때 m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 어떻게 산수하냐 이거를. 알파가 근이면은 3알파의 제곱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m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니? 알파 두고야 되겠다. 이 식에서 m값한테 2를 대입하면 알파의 3승 마이너스 m알파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다 m값을 대입하면 되죠? m값 대입하겠습니다. 넌 누구냐? 알파의 3승 마이너스 m 대신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3알파의 3승 마이너스 알파인가? 나 맞겠나 모르겠다. 마이너스 알파 소거했고요. 이항했던 2알파의 3승의 값이 2니까 실근의 값은 1밖에 없나요? 알파의 값 1이었을 때 m값 구하고 있습니다. m값은 4니? 그때 문제에 구한 건 m의 값이랑 n의 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 3-1, 2번은 이것만 해도 벌써 점수가 몇 점이야? 15점이야? 도대체 그러면 인하대를 합격한 애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다는 얘기야? 30점 때문에 합격했다는데? 자,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틀리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3-3번으로 갔습니다. 3-3번에서 야, 이런 직선이 두 개 있어. 똑같은 직선이야. 3-2에 똑같은 직선 두 개가 있어. 그리고 2x라는 직선과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고 k 값은 양수야. L1, L2, L3, L4라고 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집합을 S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최고참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존재하고 그 3차 함수하고 직선들의 교점의 개수를 AI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점의 개수가 맨날 두 개가 교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모든 선하고 교점이 두 개 됐으면 좋겠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과 기울기가 플러스 2인 선과 교점 좌표는 맨날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했던 그거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최고참 계수의 값이 1이 되고 잘 그려야 되는데 잘 못 그리면 망하는데 어떡하지?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 이게 y는 마이너스 x 이 녀석의 값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네들 말고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이 있었을 때가 교점이 둘둘둘둘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선 기울기 2가 되는 선 더 가파른 게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 교점의 개수가 둘둘둘둘이 되는 K가 필요하대? 근데 중요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2 나오는 게 중요하구만. 3x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2가 나오는 x의 값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니?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니까 그래프 여기다 루트2 대입하면 뭐 나와? 접점의 좌표가? 네, 그러네요. 루트2를 갖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루트2 플러스 2 또 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2 플러스 2? 된 거 맞아요? 아이씨, 망했다. 한 녀석의 직선이 y는 2x라고 안 했냐? y는 2x면은 루트 2 대입하면은 2루트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y는 2x면 루트 2 대입하면 2루트 2가 나오던지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와야 되잖아. 문제 생겼네? 어떡하지?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울기 2가 되는 두 개의 선이 있어. 기울기가 2가 되는 두 개의 선이 있어. 그런데 교점이 빨간색이랑 두 개가 되면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y는 마이너스 x랑 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면 빨간색 두 개하고는 당연히 접하지. 교점이 둘둘이니까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어. 둘둘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이 선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내 말 이해돼요? 얘네가 동시에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상관없잖아. 어떻게 움직일까? 한 녀석의 값은 반드시 EX라며. 한 녀석의 값은 Y는 EX 플러스 K래? 어떻게 움직이지? 함수도, 3차 함수도 움직이고 직선도 움직여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2가 되는 직선이 누구야? Y는 EX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인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누구야? y는 2x 플러스 4루트 2 플러스 2. 지금은 내가 아까 그렸던 이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함수 fx는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실은. 함수 fx 값은 누군지 모르고 여기 있는 함수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함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교점이 두 개인 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함수의 식이 평이동했기 때문에 달라질 거야. 그런데 그때는 요 녀석은 이거 두 개가 요거 두 개의 직선이 이거 두 개인데 나의 바램은 K만 알고 싶거든. K만? 그럼 K의 값은 먼저 주고 하면 되지? 이 두 개 직선이 Y축과 만나 생기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Y축과 만나 생기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8루트야? 그러면은 한 녀석의 값이 2x였을 때 K의 값은 뭐란 얘기야?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 사이의 간격은 Y절편 사이의 간격은 8루트 이하 될 거니까 K의 값은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8루트라고 답하면 되겠다. 근데 말로 설명해 줘야 돼. 여기는 기울기 2인 두 직선과 3차 함수의 값이 이 두 개의 직선을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식은 함수도 달라지고 직선도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는 두 개의 y절편 사이 차이값이랑 여기는 두 직선의 y절편의 차이값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8루트가 답이에요. 이렇게 서술은 해야 돼. 근데 교점이 두 개인 녀석이 S란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S집합은 다해서 원소가 몇 개인가요? 자, 이 녀석의 값이 L1, L2, 이게 L1, L2,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L4, L3 뭐 이렇게 놓겠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면 둘둘둘둘이 원소일 수 있는 거죠. SG8에. 근데 함수는 얼마든지 4개의 직선은 고정된 상태에서 함수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때 순서쌍의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장난 아닌데? 먼저 L1과 L2에 대해서 L1과 L2의 순서쌍을 먼저 구하려고 하거든, 선생님 지금. L1, L2의 순서쌍으로 가능한 모든 순서쌍을 다 찾으려고 해. 대답 잘해주세요. 자, 그림 이렇게 돼 있으면은 L1, L2의 순서쌍은 몇 컴마 몇이에요? L1, L2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몇 개냐고요? 한 개, 한 개죠. 이거 계속 바꿔가면서 언제 다 쓰고 있냐, 이거를? 한 개, 한 개 가능할 것 같고, 한 개, 두 개 가능할 것 같고, 뭐가 가능하지? 두 개, 두 개인가, 바로? 세 개, 세 개가 가능한가? 와이씨, 움직여봐야지 헷갈린다. 한 개, 두 개 가능하죠? 한 개, 세 개도 가능하네? 한 개, 세 개 야, 너 아니야. 한 개, 세 개 가능하고, 그 다음 몇 개가 가능한 거지?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아이씨, 너 그러지 마. 몇 개야?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어? 그럼 종류가 몇 가지야? 종류가 일곱 가지냐? 된 거 맞아요? L3하고, 아이씨,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여기부터 하자.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게요. 파란색하고 결정교수 되는 거야. 지금 L3, L4. 에이씨, 헷갈려, 이씨. 어?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몇 개,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 이씨, 한 개, 한 개. 여기서 접하면 두 개, 한 개. L3가 한 개지? 한 개, 두 개지? 좀만 더 올라가면 세, 한 개, 세 개? 계속 한 개, 세 개인가? 계속 한 개, 세 개였다가 접하면 한 개, 세 개지 계속 여기까지도. 아니다, 아이씨, 잘못 얘기했다. 어디서부터 잘못 얘기했어? 아이씨, 헷갈려, 씨. 한 개, 세 개. 아니다. 지금 이게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였다가 한 개,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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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세 개는 뭐 여기까지는 맞아. 아직도 한 개, 세 개야. 그랬다 두 개, 두 개로 바뀌나? 맞아요? 그 다음부터가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였다가 이때가 두 개, 한 개인가?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그럼 종류가 일곱 가지인가? 아, 똑같네? 10 빼먹은 거, 뭐,
한 개 한 개는 똑같은 걸로. 아, 두 번 셌어? 더 없나? 아이씨, 헷갈린다. 나 헷갈린다. 어떡하지? 세 개가 없나? 세 개 불가능한가? 두 개가 원소였을 때 세 개는 불가능한가? 이 녀석의 값이 이때가 두 개지. 세 개는 불가능하지. 삼차함수가 두 개인 순간이 존재하려면 각각 접하는 선들이고, 쌤이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는 녀석의 값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지. 아이, 삼차함수를 내비두고 직선을 옮겼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아이, 멍청하게 직선을 내비두고 삼차함수를 옮겼네. 자, 이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수한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네. 네 개의 순서상, 이 네 개의 알파벳을 가진 순서상, 요, 어디 쓰는? 이 순서상의 개수는 지금 현재는 36개니? 또 있나? 이게 졸라 어렵네. 개수 세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저거밖에 없나? 아,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 셌지,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순수상이 L1하고는 몇 개야? L1하고는 너 왜 저 위로 올라갔냐? 이 밑에 게 L1이야? 3개? L2하고는 1개, L3하고는 3개, L3하고는 3개.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L4하고는 1개? 3개, 1개, 3개, 1개. 다른 것도 검토해볼까? 이런 데 있으면 몇 개야? L1하고는 1개, L2하고는 L3하고는 1개, L4하고는 1개? 다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순수상이 밖에 안 나오나? 답이 36개인가? 생각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되게 찝찝한데 지금? 더 이상 없냐? 빼먹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이거. 아니 이건 아 빼먹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빼먹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밖에 없나? 쌤 세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세주라. 아무리 누식고 봐도 이거 36개면 딱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니네도 그러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하고 지금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만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잖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거 한 번만 세워보자. 찝찝하다. 이런 몇 개야? 한 개, 두 개. L3하고는 한 개? L4하고는 세 개? 내려가서 만나고 올라가서 만나니까 1213. 1213까지 만들 수 있어. 아이씨, 왜 벗어나지 않지? 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6개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 난 지금 분명히 난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것만 셌는데. 안 만날 수가 없구나. 빵개는 불가능. 이런 데 있으면 몇 개 몇 개야? 이런 데 있으면 개수가 몇 개 몇 개니? 그 있잖아. 옮겨와서 이런 데로 옮겨와 보자. 이런 데 있으면 몇 개야? L1하고는 한 개, L2하고는 한 개, L3하고는 한 개, L4하고는 세 개, 1113. 다 되네? 벗어나지가 않네? 난 36개라고 답을 할래. 괜찮을까요? 이나대가 발표한 답은 36개가 아니야. 75개래. 더 이상은 못 쓰겠어요. 근데 이나대가 발표한 답은 75개인데 어떻게 75개인지 모르겠어. 나 아무리 써도 36개밖에 안 나와. 너희 생각도 딱 36개 같죠? 여러 차례 검증했어요, 지금? 느낌이 조금 싸하긴 한데 더 이상 시간 들이지 맙시다. 자, 다음 걸로 갔습니다. 아, 시간이 딱 한 문제만 더 풀었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5문제 푸는 게 목표였거든. 오후 논술 문제 1번으로 갔습니다. 금방 할 것 같아요. 제시문에서 얘기한 게 닫힌 구간에서 넓이, 둘러싸인 넓이를 절대값 씌워서 빼가지고 정적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술기압 평균이 주어져 있습니다. 등호는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는 증가함수 맞니? 도함수 구해서 지금 확인하셨나요? 삼차함수가 증가함수고 0대 2반은 y절편의 값이 1인가요? 1대 2반 값이 3인가? 잘은 모르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될 때는 없죠. 지금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 것 같아요. 이미 t라는 값이 어딘가 있는 모양입니다. t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문자 요구한 녀석은 여기가 y는 ft인가? y는 ft라고 한 녀석과 y축하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st라고 얘기했니? st 어떻게 구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이면은 이 함수를 x는 하고 정리해가지고 1부터 ft까지 적분해야 되잖아 원래. 하지만 그렇게 안 구해도 되잖아. 어떻게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정적분값을 구해서도 구할 수 있나? 전체 면적 TFT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니? TFT라는 녀석에서 뭘 빼가지고 0부터 T까지 fx, dx의 값을 빼가지고 구할 수 있나요? 되셨죠? 그런데 문제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그 st의 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세요라는 얘기구만. 적분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st라는 녀석의 값의 정체가
tft니까 t의 4제곱, t제곱 플러스 t, 거기서 f의 값을 정적분한 녀석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몇이야? 4분의 1 t의 세제곱, t의 4제곱,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그럼 빼주면은 4분의 3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입니다.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네, 극한값은 4분의 3이네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준 거는 x의 fx분의 s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0보다 컸을 때 이 함수값의 범위? 뭐지? 뭐 하라는 얘기지? (0보다) 큰 것만 집어넣을 건데 일단 식을 써볼까? 식을 써보면 분모의 값이 x의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가 분모고 분자에 있는 값이 뭐야? 4분의 3x의 4제곱 2분의 x의 제곱인가? x는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죠.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4분의 3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라고? 이거의 범위를 구하래. 무엇을 하고 싶나요? 범위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분수함수인데 뭐 할 거냐고.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미분에서 극점 찾고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극한값도 좌우의 극한값도 구하지 않냐? 그거 하면 범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할 때는 수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앞에 거 미분했더니 4분의 9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와, 장난 아니다. 맞게 미분했죠? 이제 분자의 값 조사하려고 합니다. 오차항계수가 4분의 9x의 옷은 4분의 9x의 옷은 소거됐습니다. 4창이 없습니다. 4창 없습니다. 3창의 값이 2분의 x의 세제곱 2분의 3x의 세제곱? 아니다. 4분의 3x의 세제곱이랑 2분의 3x의 세제곱 있네? 이건 뭐야? 아, 이거 또 있어. 4분의 9x의 세제곱도 있냐? 4분의 9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1창 찾고 2창 찾고 있습니다. 4분의 9x의 제곱 2창 없나요? 1창 찾고 있습니다. 2분의 x 2분의 x 소거됐고요. 상수항 2분의 1 빼기 상수항이 없네. 이건가? 우리 지금 양수만 대입할 거 아니야? 양수만 대입할 것 때문에 양수만 대입할 거라서 어떻게 되죠? 항상 양수인가요?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함수고요. 그래서 이 함수 증가함수를 한 번 더 써주고 그럼 증가함수면 범위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극한값만 필요하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야? 4분의 3?
그럼 이게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겠네?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야? 다시 한번요. 마이너스 무한 될 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 뭐 어디를 해야 돼? 0 마이너스, 0 플러스를 해야 되죠? 0보다 큰 범위니까. 그럼 x끼리 약분이 안 되는데? 0만 대입하면 되겠네? 극한값이 누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3까지의 범위라고 증가함수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증가함수하고 극한값을 이용해서. 근데 선생님이 시작할 때 물어볼 때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도함수 구해서 증가함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극한값 구하셔야죠. 그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가 1-3번 문제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h가 있는데 방금 전에 함수랑 유사한 것 같은데? 근데 x의 값이 a에서 최대값을 간다고 얘기했는데? 뭔 개소리지? 오, 뭔가 알 것 같다. 오, 뭔가 알 것 같다.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문자만 좀 다르네. 일단 저걸 x하고 t 바꿔 써볼게. xf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sx 더하기 0부터 x까지 ft dt라고 쓰면 이해되시나요? 된 거 맞죠? 이게 성립하는데 이거를 xfx로 나누게 한 거 아니야? xfx분의 sx xfx분의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 이거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뭐 한 거야 지금? 두 개를 곱해놓은 거냐? 헐, 이거 뭐 바보도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야? 제시문에서 뭐라고 시부렸어? 산술기와 평형을 쓰라는 거네. 그러면 hx라는 녀석의 값이 이건 두 개가 곱해진 함수인데 곱해진 녀석이 뭘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갖는지 물어본 거니까 이걸로 산술기와 평형 적용하라는 얘기죠? 산술기와 평형에 따르면 이거 두 개의 합의값은 2 루트 두 개 곱한 거니? 그렇다면은 h라는 함수의 최대값은 제곱했더니 4분의 1이 최대값이네? 최대값은 구했어요. 엄청 좋아요. 그 값이 h한테 a 대입한 함수값이겠네.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왜 최대값은 구했어요. 그런데 a를 구하라는데? 산술기와 평균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요 녀석이 같을 때라는 거 아니야? 맞죠? 야, 이게 같을 때가 있나? 아래 넓이하고 위에 넓이가 똑같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야? 아래 넓이하고 위에 넓이가 언제 똑같아? 함수는 알고 있잖아. 어떻게 구하지? 넓이의 값이 식이 있었나? 넓이 아까 우리가 구했었냐? 여기 있네. 정적분도 구했었냐? 누가 정적분이었더라? 요 뒤에 게 정적분이었냐? 0부터 t까지 적분한 녀석과 넓이의 값이 이거 두 개가 똑같을 때 문제 푸는 거지? 그럼 이항해주면은 2분의 1 t의 4제곱 이 t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t의 3승의 값이 2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a가 누구라고요?
네, 세제곱근 2의 값이 몇에는 a 값이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